금리나 양적 완화 두 가지 정책 중 하나만 사용해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두 가지를 다 쓰냐? 일반적으로 물가에 맞추려고 중앙은행이 하는 거고 양적 완화는 뭘 하는 게 목적이 다르다고 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물가가 계속 저물가지만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판단하면 양적 완화를 그만두냐? 양적 완화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살아나게 되면 테이퍼링을 하는지 뭐 이렇게 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거 뭐 어떤 분은 이제 긴 글도 이제 찾아서 썼더라고요. 뭐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는 것과 양적 완화를 하는 건 다르다 이런데 전 뭐 이게 제일 잘 만든 표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행에서 만든 표인데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라고 돼 있죠. 그럼 요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도대체 뭐고 통화 공급 확대가 도대체 뭐냐, 요 파트만 이제 줌인을 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정부는 뭐라 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툴을 씁니다. 어떤 툴을 써서 단기금리를 떨어뜨려요. 단기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그것이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장기금리가 떨어져요.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요 앞부분의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요거를 중앙은행, 한국은행 그러니까 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KB, 신한은행 요런 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요 파트는 뭔가 하면 KB하고 KB 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급준비율 제도라든지 공개시장 운영에서 금리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뭐 그래서 둘 간의 차이를 보면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은행 간 지급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써놓고, 장기물 떨어뜨리고 하는데 장기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선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는데, 이 파트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항상 마중물의 역할을 하지 실제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응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정부가 단기금리를 떨어뜨리죠. 단기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하면 채권을 매수해요. 채권을 매수하면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떨어지죠. 그래서 채권을 매수해서 단기금리를 맞춰요. 맞춘다는 말은 뭔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인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보면 여기 보면 금리가 0.09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0.09라고 되어 있는데 다운을 받아보면 자, 금리가 0.09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0.09라고 되어 0.08 뭐 이렇게 0.07 이런 거 보이죠. 근데 보면 우리가 2020년 3월 달부터 금리를 떨어뜨렸잖아요. 실제로 금리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0.25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금리에서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때부터 시작해 제로금리에 0에서부터 0.25까지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하면 금리를 0에서부터 시작해서 0.25%포인트까지 떨어뜨리기로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0에서 0.25가 되어라, 0.125가 되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시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가 하면 저 단기금리가 0.26까지 되면 무조건 채권을 사서 떨어뜨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0.01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금리 채권을 또 팔아서 다시 올리고 해서 요 사이를 맞추는 거죠. 맞추는 거. 그래서 단기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공개시장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개시장 정책을 써서 단기금리를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하면 금리가 요렇게 돼 있고 이제 금리가 요렇게 돼 있는데, 단기금리가 떨어지면 장기금리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금리를 떨어뜨려서 장기금리 떨어지는 일을 해요. 자, 근데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금리가 여기가 0.25고 장기금리가 예를 들어서 1.25다 이렇게 1%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금리가 0.00이 돼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0.00이 되면 그 다음 얼마 떨어집니까? 1.00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를 여기서 떨어뜨릴 룸이 없으면 이게 1% 밑으로 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금리가 안 떨어지면 대출금리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얘를 더 떨어뜨리지 못한다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직접. 자, 그래서 뭘 하게 되는 건가 하면 통상적으로 뭘 쓰게 되는가 하면 정부는 통화량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정책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는 뭘 쓰는가 하면 당연히 금리 정책을 쓰고, 선진국은 못 사는 나라는 통화량 정책을 씁니다. 이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은행에서 뭘 했는가 하면 정부가 한 돈을 풀었어요. 정부가 돈을 푸니까 그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언제 풀었는가 하면 항상 명절마다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설날이라고 풀고 추석이라고 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뭐 직원들 쫙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통화량 정책을 썼어요. 통화량. 그래서 돈의 양을 갖고 시장을 조정을 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야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금리 정책을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충 기억을 하고 있기를 선진국은 금리 정책을 써도 충분하고 이머징 국가는 아직까지 금리 정책을 쓰기에는 좀 불안하니까 통화량 전체를 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최근에 뭔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이 금리를 제로금리까지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때 미국이 도대체 뭘 쓰지 그러면 선진국은 금리 정책을 쓰고 이머징 국가는 통화량 정책을 썼는데 그럼 도대체 어떡하지 그랬더니 금리와 통화량을 동시에 쓰는 정책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신박하다 신박해 저런 방식을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야 금리 정책도 썼고 통화량 정책도 썼는데 이번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 도대체 뭘 쓰지 그랬더니 얘를 쓰고 여기다가 뭘 보탰는가 하면 대출, 여신이라고 하는 것들에도 시장에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ETF 회사채를 사고 이렇게 하는 걸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결국은 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피가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피를 여기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주면 피가 쭉 갔는데 피가 가다가 멈춰버리면 직접적으로 여기도 떨어뜨리고 안 되면 직접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정부가 여기가 목표잖아요. 목표 빨간 줄로 써놨지 않습니까? 빨간 걸로 뭐라 써놨는가 하면 경기, 물가 써놨잖아요. 경기를 살리고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거라는 거예요. 다 강구할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나중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테이퍼링 하게 되면 또 안 하던 걸 하게 되니까 시장에 충격을 주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했는데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파월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번에 우리가 테이퍼링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러트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파월은 별명이 뭔가 하면 그러니까 뭐 비둘기가 있고 매가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제롬 파월은 별명이 뭔가 하면 제롬 파월은 별명이 wise out이에요. wise out. 그러니까 현명한 부엉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이죠. 지금 현재는 가면 갈수록 좋아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중에서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앞으로는 패드가 그러면 이 짓을 하니까 위기가 터질 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오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시차는 좀 걸리겠지만 정부가 갈수록 좀 현명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가 가면 갈수록 현명해지는 건 사실이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현명하다는 그런 말은 뭔 뜻인가 이런 건데 실제 정부의 역할은 딱 하나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시장에서 케인즈가 했던 말과 똑같은데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시장이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근데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요렇게 맞춰내는 것이 목표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로 계속적으로 정부는 진화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